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면입니다. 오늘은 일지가 왜 건강이나 배우자나 직업을 의미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쪼꼬명리. 많은 분들이 일지를 두고요, 배우자궁, 직업궁, 그리고 건강궁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왜 이런 관점이 생겼는가 알아보려면 금요화실론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요화실론이 뭐냐?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라나면서 꽃하고 열매를 맺죠. 그 성장 과정을, 그러니까 식물의 성장 과정을 사주의 흐름에 대입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금요화실론이에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뿌리가 되는, 여기 식물이 있는데 이 밑에 화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식물이 뿌리를 단단히 내렸다고 해볼게요. 그 뿌리가 조상이고요. 일간이 나잖아요. 나. 근데 그 일간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냐? 그 식물의 뿌리를 조상에 비유를 합니다. 나는 조상으로부터 부모를 거쳐 현재 나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핏줄의 흐름이요. 월은 뭐냐? 부모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싹묘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뿌리 근과 싹묘를 써서 이게 근묘가 되는 거죠. 그럼 화실은 뭐냐? 화는 꽃 화자예요. 한자로. 일간인 나를 의미하죠. 또는 배우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금요화실론 할 때 실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사주에서 연, 월, 일, 시주가 있으면 시주에 해당되는데요. 자녀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금요화실론이 언제부터 유행을 했냐? 당나라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기에 크게 유행했을 거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송나라 때 여러 명리학의 고서들이 저술이 됐는데 송나라 때 나온 책 중에서 옥조정진경 그리고 이어중명서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금요화실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시리즈를 썼잖아요. 초급편, 중급편, 고급편이 있는데 이 초급편을 쓸 때 제가 이렇게 금요화실론에 관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 월, 일, 시 사주에 네 기둥이 있다고 할 때 옛날에는요, 이 연해자평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옥조정진경 그리고 이어중명서 이런 고서에서는요, 연을 조상이나 신분 그리고 근본 조상으로 봐요. 월은 나의 가문 그리고 부모고요. 월지를 보면 부모나 형제의 기운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때에도 일지는 형제나 첩 그리고 나하고 아내를 의미했고요. 시는 내 자식뿐만 아니라 하인도 의미를 했어요. 이 부분이 좀 재밌죠. 그때는 신분제 사회였다 보니까 하인이 나에게 딸려 있어서 이거를 시주로 본 거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금요화실론을 활용하냐? 연을 조상, 월을 부모, 일주를 나, 형제, 그리고 시주는 자식으로 보는 건 똑같은데요. 여기에 시간하고 공간을 부여해요. 어떤 뜻이냐? 연을 보통 0세에서 20세까지, 월을 20세에서 40세, 일을 40세에서 60세, 시를 60세에서 80세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실은 지금 우리가 수명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20세까지 끊는 게 아니라 25세씩 끊어서 보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18살로 끊어서 보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넓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0세에서 20세의 기운을 강하게 드러낸다. 월주는 20세에서 40세의 기운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런 금요화실론에만 입각한 단식 해석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주 명리학의 발전을 좀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특히 시주를 말년운으로 많이 보시는데 이 시주에 겁재가 있거나 상관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신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내 자식 복이 없다, 또는 자식이 나중에 커서 내 재물을 뺏어간다, 말년운이 그래서 불행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운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저는 매우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식으로 해석하는 건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일지가 건강하고 그리고 배우자하고 직업을 의미하게 된 본격적인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지가요, 먼저 건강하고요, 장수를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왜? 일간이 뭐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내 기운을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기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일주죠. 일간을 나라고 하고요, 이 나라고 하는 기운을 떠받치고 있는 걸 일지라고 할게요. 일지. 이게 나를 떠받치는 자리에 해당이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태권도장에 이런 문장이 쓰여있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뭐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당연히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겠죠. 왜?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가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요. 이건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일지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를 지탱하는 기반에 해당되죠. 근데 이 일지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서 있는 일간, 즉 내가 크게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지가 첫 번째로 건강이나 장수를 의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일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왜 배우자를 의미하게 됐냐? 금요화실론적으로 제가 연주는 조상에 해당되고 월주는 이제 부모의 기운으로 여겼다고 했었죠. 그러면 일주는 조상하고 부모를 떠나서 현재 나를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봉건 시대에는요, 이 조상과 부모라 가는 울타리를 떠나서 한 명의 성숙한 인간, 이게 어른이죠, 어른으로서 독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했어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생식이 가능해졌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걸 조선시대에는 뭐로 나타냈죠? 이 상투를 틀었잖아요. 이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른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 결혼이 바로 어른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나고요, 일지를요, 내가 딛고 서 있는 근간이라고 할 때 이 일지는 다르게 보면 일간이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짝을 상징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일지를 배우자로 해석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세 번째로, 일지는 왜 직업을 의미하게 됐냐? 일지는요, 일간이 발딛고 서 있는 삶의 터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일간이 충을 맞는 것도 위험하지만 일지가 쟁충, 쓰리충,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충이 막 3개, 4개 돼버리면 이것도 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화실론을 그대로 사주에 단적으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봉건 시대에서부터 이 일지를 건강이나 배우자나 직업으로 보는 관점은, 그 관점은 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 내가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가능한가, 두 번째는 재활활동을 하는가, 이 두 가지라고 봐요. 단지 그냥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남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기준이 이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활동, 이게 뭐예요? 직업의 유무잖아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자기 객관화 능력,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재정적인 독립,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간을 나로 해석을 했을 때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일지가 일간에게 삶의 발판이나 터전으로 작용한다고 봤을 때 일지를 저는 직업의 자리로 보는 관점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일지가 결국에 일간인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또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며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배우자를 선호하게 되는지, 이런 걸 두루두루 암시하는 자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보충을 좀 해볼까요? 제가 직업적 자질도 마찬가지고요, 성향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지를 통해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병호일주예요. 제 사주는 유튜브에 해설하는 것도 함께 올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병호일주인데요, 가장 익숙하다 보니까 병호일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일간 병화 입장에서는 일지 오화가 겁재의 제왕지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겁재는 독립적인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구속이나 틀에 박힌 삶,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일지가 겁재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틀에 박힌 직장생활, 조직생활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 빡빡하고 되게 밀도 있고요, 체계적인 조직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좀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그리고 유연한 직장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겁재의 제왕을 가진 분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투잡을 뛰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고, 또는 직장 생활을 꼭 한다면 공무원은 어울리지 않고 외국계 기업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또는 본인이 본인의 영역을 자율적으로 설정해서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직장이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가 겁재인 분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프리랜서나 자유업, 의사나 변호사, 기자, 또는 스포츠 선수, 또는 스포츠 계통에서 종사한다거나 네일 아트를 한다거나 미용업에 종사한다거나 운전사를 한다거나 경호원으로 일한다거나 학원 강사로 일하거나 언론인으로 일하거나, 기자라고 썼네요. 또는 작가가 된다거나 경찰이 된다거나 이런 게 훨씬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만의 독립적인 영역을 내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지가 이런 식으로 직업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는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일주만 보면 안 되고요.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때 시주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 시주는 제가 볼 때 그 직업적인 특성을 현실에서 얼마나 강도 높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하고 시주를 함께 놓으면요, 어떤 직업의 방향성 그리고 내 개인이 가진 직업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훨씬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 사주를 가지고 올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일주하고 시주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병을주 을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경우 어때요? 시주가 일간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을목정인이고 시지가 미토 상관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영역, 겁재니까요. 그런 영역을 확보하고 시간 을목에 해당되는 정인과 시지 미토에 해당되는 상관을 모두 잘 쓸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프리랜서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명리학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서 습득한 명리학,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정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수강생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상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아름답게 쓸 수 있다고, 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현실에서 내 직업적인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저는 바로 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주가 저는 일주의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큼 시주를 통해서 어떤 내가 가진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잘 가늠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시주에 대한 중요성은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여기 시리즈에도 잘 써놨고요. 그리고 또 초코명리, 시주라고 검색하면 여러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지가 비겁 또는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5가지 십성으로 나뉘어질 거잖아요. 일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 어떤 배우자를 선호하는지, 배우자에 대한 어떤 욕망을 내가 투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라이브 클래스라는 곳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했던 초급반 강의를 VOD로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이트 주소는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달아둘게요. 이게 제 라이브 클래스 사이트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제 강의 소개해놨고, 그리고 1강부터 12강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강의실 들어가시면 제가 거의 2시간 정도 해당되는 3-1강 영상하고 11-1강 영상을 그냥 무료로 공개를 해놨어요. 실은 왜 이 영상을 제가 공개를 했냐면, 이때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가지고 영상 2개 그냥 클릭해서 무료로 바꿔야지 라고 올렸는데, 그게 3-1강하고요 11-1강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들 보시면 재성하고 관성에 대한 공부가 좀 더 되실 것 같고요. 천간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잉.